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전체적인 오버뷰를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주셔서 여러분 아마 뉴욕에 가실 일들이 인생에 몇 번 있을 겁니다. 뉴욕에 NYU 저쪽 미드타운 쪽으로 이렇게 걸어 올라가다 보면 길거리에 꼭 종로학원처럼 생긴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뉴스쿨 선생님이 거기서 돌아가실 때까지 가르치셨습니다. 한번 괜히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김 교수님께서 지난 겨울 동안 안식년을 하셨는데 그 학교에 지금 계시는 리처드 번스타인 교수님 아래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와 함께 또 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 다음에 어떤 책을 또 쓰시는지 곧바로 새로운 번역책도 하나 나오고 다른 작업도 하고 계시다는데 여러분들이 좀 오늘 우리 얘기 많이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트의 글도 교수님의 글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손하철 교수님과 신순철 교수님에게 한 10분 정도씩 말씀 좀 열어놓는 시간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두 분에게 제가 그냥 아주 편하게 생각하시고 무슨 말씀이나 해도 좋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들으면서 제가 가진 기대는 두 분이 또 어떻게 해서 우리를 재밌게 해주실까. 전에 한번 우리 많은 분들 기억할 겁니다. 행복팀 할 때 우리 조 교수님이 뭔가 좀 아닌 것 같지만 제목부터 이렇게 하시는지 두 분 교수님 초청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먼저 재미없게 하겠습니다. 먼저 아렌트의 책을 꼭 읽을 것을 다시 한번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고요. 저희 때는 저는 이제 그 교수님보다는 나이가 밑에 세대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아렌트를 읽지 않고 대학생이나 이러고 다니는 애들 전부 다 날라리였습니다. 읽지 않더라도 최소한 읽은 척은 하고 다녀야 되는 그 정도의 그런 어떤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시대 상황 자체가 우리나라의 상황 자체가 또 이렇게 어두운 시절이었었고 근데 저는 최근에 들어서 제가 학생들과 교류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게 점점 세대 차이를 느끼는구나.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가 나이가 라는 걸 느끼다가 최근에 들어서 왠지 학생들과 자꾸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서 아렌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되고 어찌 보면 이게 다행이기도 하고 불행이기도 하죠. 제가 대학 시절에 잘 알지도 못했으면서 아는 척하고 떠들었던 아렌트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한테 너희들도 아렌트를 읽고 지금 시대를 고민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 다행인지 이게 불행인지 알 도리가 없게 되는 좀 멍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아렌트 얘기를 먼저 하자면요. 저는 약간 좀 아렌트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요. 아렌트는 도대체 대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곳곳에서 보면 아렌트는 굉장히 어떤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식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평등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자유에 대해서 민감한 것보다는 평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다소 좀 과거의 사람들과 별로 차별성이 없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의심을 제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굉장히 팽배했었던 대중사회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중이 굉장히 무지몽매하고 쉽게 조작이 되고 쉽게 휩쓸려 다니게 되고 어떤 권력자들이 내세운 어떤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전체주의의 일말의 책임이나마 대중의 무지몽매함에 지금 아렌트가 좀 혐의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아렌트에게 혐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스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것도 저는 아렌트가 막스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막스는 너무 평등을 강조했었고 모든 인간은 그 노동이라는 맥락 안에서 전부 다 한 묶음으로 묶어버렸다면 아렌트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반발을 한 나머지 그 어떤 평등이나 민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기대 이하의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최소한 오늘날의 우리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래서 그 투표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큰 어떤 신뢰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여러 맥락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자리에서 고백컨대 저 역시도 사실 그렇게 되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대중에 대해서 점점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학생 포함해서 남아있는 전부 다 문제적 인간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 우리나라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직 대통령을 보면 소위 CEO 출신이신데 CEO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건 거의 프랑스 혁명에서 보면 부르주아의 무슨 그 당대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지금 정치 지형인 거예요. 혹은 그 이후에 등장해서도 막 제국주의가 횡행하고 했을 때 뭐 무역회사 차리고 뭐하고 하던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던 그런 수준의 사실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 무슨 그런 중요한 선거 때면 늘 나오는 게 결국 무슨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뉴타운을 개발해가지고 얼마큼 이익을 돌려줄 것이고 부동산 소유 가치가 얼마큼 뛸 것이고 굉장히 어떤 저급한 수준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게 논리가 되든 안 되든 말이 되든 안 되든 공동체 정신이 구현이 되든 안 되든 자기 개인적인 욕망에 따라서 결국 투표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과연 전체주의를 벗어나 어떤 이 사회를 기대할 수 있는가, 특히 어떤 대중의 각성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럼 우리가 또 엘리트주의적인 사고에 무장을 해서 대중들을 또 교육시키고 교화시켜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전체주의를 벗어나는 길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 좀 암울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도 결국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럼 또다시 그냥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어떤 수준의 선택을 대중들이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저 역시도 아렌트처럼 이게 정말 그 어떤 평등이나 민주가 정말 전체주의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별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 교수님이나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가 맥락을 완전히 헛짚은 건 아닌데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 아렌트가 글 쓰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우리나라의 그 학계가 어느 학문 분파가 되었든지 간에 저는 지나치게 그 엄숙주의에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공부도 굉장히 너무 엄숙하게 생각을 하고 인간에 대해서도 너무 엄숙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너무 엄숙하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공부를 하고 진지하게 인간을 볼 필요는 있지만 왜 그렇게 심각하게 봐야 되는가? 꼭 양미간에 주름을 잡고서 그 문제를 연구해야지만 우리 정말 연구다운 연구를 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개성을 표현하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 제약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렌트적인 글쓰기를 하는 게 지금 보면 어찌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신선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아렌트 그 생애의 그 당대를 생각하면 사실 이것은 학자로서 이렇게 글쓰기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리스크를 걸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아렌트는 별로 제도권 학문에 들어가서 자기가 뭐 교수하고 뭐하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지만 지금 별로 그렇게 욕심내거나 탐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저는 또 하나의 어떤 세상을 보고 학문을 하는 하나의 자세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샹탈 모페 같은 사람도 사실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게 저는 가능했던 거는 그들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좀 지우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빠져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여성적인 사고나 여성적인 글쓰기가 저는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학문을 지금 옥죄고 있는 이 남성적인 어떤 엄숙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세대에는 그런 식의 글쓰기가 오로지 그냥 그 스타일만 가지고 평가되는 그런 식에는 벗어나서 정말 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하지만 심각하지는 않은 그런 이해와 접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이렇게 줄곧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손아철입니다. 저는 다행히
엄숙주의에 빠져서 아렌트 얘기는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저와 아렌트의 처음 만남은 유학을 가서 아렌트와 그 하이데거가 주고받은 그 편지를 묶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독일어로 영어로 있었는지 독일어로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분 뭐 이런 여자가 있나 이렇게 해서 19살 때 36살까지 선생하고 막장 붙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태양을 맞았는지 이제 전학을 갔죠. 근데 뭐 또 관련 문을 보니까 막 이모의 여학생과 말하자면 나폴리였는데 나를 키워가지고 뭐 어쩌고 나왔는데 사진을 보니까 그다지 미모가 뛰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 부분은 저 의견이 굉장히 여러분은 지금 방금 인간의 복수성을 약간의 해명이 필요한데 이제 제가 본 책에 나와 있는 아렌트는 이제 상당히 연세가 드신 근데 그 사람의 저도 물론 나중에 결국은 뭐 기회에 그 어릴 때 아렌트 사진도 봤죠. 근데 사람이 첫인상이라는 게 그때는 전혀 더 이상 저를 반응시키지 못했어요. She had a beautiful mom.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아렌트가 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서 책을 사서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산다고 해서 꼭 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사실 바로 몇 년 전에 인간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 한국대에 와서 학생들이랑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이 굉장히 열심히 줄을 치면서 읽었는데 결국은 잘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당시에 같이 읽었던 학생들은 졸업했는데 그 학생들이 저는 영어로 읽고 그 학생들이 한국말로 읽었는데 그 학생들의 이해가 저의 이해보다 더 나았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이었는데 그래서 저와의 아렌트와의 그 인연은 그다지 깊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 신숙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임성훈 교수님 글을 보면서 전후 맥락들을 이제 알게 됐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내가 그때 그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이제 조금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 글을 읽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몇 가지 그냥 아주 아렌트에 대한 제가 드리는 기본적인 몇 가지 질문들만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사람들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문제야 그러면 그게 문제 맞아? 그거부터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게 왜 문제인가? 근데 내가 이게 문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아렌트는 사실은 아렌트가 준 두려움은 오늘 말씀하신 것과 조금 더 신뢰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대인이 그냥 유대인 죽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뭐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야, 이런 차원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내가 아이님이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잖아요. 혹시 난 사실은 아무 악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난 누구한테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을 그 책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아렌트가 해결해 줬는지를 잘 듣고 한 뒤에도 저한테는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착한 사람 맞아. 제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